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까지 우리가 물체의 움직임에 따른 등속 운동이라던가 자유 낙하하는 운동에 대해서 배워봤었는데요. 오늘은 과학적인 혹은 과학에서의 말하는 일을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일이라고 하는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 일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물체에 해준 일의 양을 계산하는 것까지 오늘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이 힘들다, 많은 일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쓰는 일과 과학에서 말하는 일은 정확하게 어떻게 다른지 과학에서의 일에 대해서 정확히 개념을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 일의 양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도입하기 앞서 먼저 개념 영상 같이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함께 봅시다.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네. 오늘은 좀 늦겠는걸. 일단 눈앞의 일부터 해치워볼까? 네, 알았어요, 엄마.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할게요. 걱정 마세요. 엄마가 바쁘시니까 오늘은 착한 일을 좀 해볼까? 청소도 하고 세탁기도 돌려야지. 아들, 엄마 왔어. 자는구나. 집이 아주 깨끗하네. 우리 아들 덕에 일할 맛이 난다니까. 우리 생활에서는 일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합니다. 과학에서도 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과학에서는 물체에 힘이 작용하여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할 때 힘이 물체에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물체의 한 일의 양은 어떻게 구할까요? 무게가 같은 수레를 같은 크기의 힘으로 밀고 가면 수레의 이동거리가 길수록 한 일의 양이 많아요. 또한 같은 거리를 움직이더라도 수레에 작용한 힘이 클수록 한 일의 양이 많죠. 즉, 물체의 한 일의 양은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와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일의 양은 이 둘의 곱으로 구할 수 있으며 일의 단위는 줄을 사용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과학에서의 일에 대한 간단한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일단 우리가 과학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해야 돼요. 힘이 작용하고 그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했을 때 그 힘이 물체에 대해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일을 이야기할 때는 힘이 존재해야 되고요.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해야 되고 그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였을 때만 과학적으로 일을 했다, 일이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 몇 가지 상황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교과서는 114페이지예요. 지금 다양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과학적으로 말하는 일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수레를 밀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요. 나번에서는 바닥에 있는 화분을 들어 올렸다. 그 다음에 다에는 공을 들고 서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가번 같은 경우에는 수레를 밀잖아요. 수레를 밀면은 우리가 오른쪽으로 힘을 가하게 될 거예요. 오른쪽으로. 여기 있는 이러한 오른쪽으로 힘의 방향이 생기고 이동 방향도 이렇게 오른쪽으로 발생하니까요. 이곳은 과학적인 의미에서 일을 물체에 해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나번도 마찬가지예요. 바닥에 있는 화분을 들어 올리게 되면 지면에서 위쪽으로 힘을 작용한 것이고 그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들어 올려졌으니까 힘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그 거리가 발생하게 되니까 이것도 과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일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번 같은 경우를 볼게요. 다는 공을 들고 서 있어요. 내가 지금 힘을 주고는 있어요. 물체의 중력에 반대 방향으로 물체의 무게만큼 힘을 주고 있을 거예요. 지면에서 위쪽으로 힘을 주고 있는데
자, 물체는 이동하지 않고 있죠. 이런 경우에 내가 힘을 주었더라도 물체의 이동 거리가 발생하지 않으면 들어 올리는 것까지는 일이지만 들고 있는 그 행위 자체는 과학적으로 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힘은 존재하지만 이 물체의 이동 거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과학적으로 말할 때 일의 경우에는 잠시만요. 자, 과학적으로 말할 때 일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힘이 존재하고 힘의 방향으로 이동 거리가 존재해야만 과학적으로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을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자, 이것은 학습지를 선생님이 정리해 줄 때 세 가지 경우를 예를 들어서 과학적인 경우에 우리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이 아닌 경우를 세 가지를 선생님이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115페이지 함께 볼게요. 자, 115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일의 양을 계산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물체의 한 일의 양과 관련된 그림이 하나 나와 있어요. 자, 115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자, 물체가 한 일의 양은요, 힘이 존재할 때, 이동거리가 발생하게 되면 힘의 방향으로의 이동거리예요. 자, 일의 양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내가 물체에 직접 가해준 힘의 크기, 물체에 가해준 힘의 크기에다가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곱해주게 되면 일을 계산할 수 있어요. 이때 계산되는 일의 양은 힘의 크기는 우리가 주로 뉴턴을 쓰죠. 자, 그 다음에 이동 거리는 주로 미터라는 단위를 써요. 그래서 뉴턴, 미터 이것을 줄여서 일의 단위로 대문자 J로 쓰고 줄이라고 읽어요. 줄이라는 단위를 사용하는데 그래서 1줄이라는 것의 의미는 어떠한 물체에 1뉴턴의 힘을 작용해서 물체가 1m 이동했을 때 1뉴턴미터를 1줄이라고 이야기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이렇게 수평으로 밀 때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물체를 수직으로 지면에서부터 위로 들어 올릴 때도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물체 해준 일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한번 볼게요. 들어 올릴 때는 이 물체의 무게에 해당하는 만큼의 힘을 중력 반대 방향으로 내가 작용해서 들어 올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물체에 해준 일의 양은요, 힘의 크기가 물체의 무게와 같기 때문에 물체의 무게 곱하기 올라간 거리를 곱해주면 줄 단위로 일의 양을 계산해 줄 수 있겠죠. 자, 이때 킬로그램으로 물체에 질량이 나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질량에 해당하는 중력의 크기 계산하는 방법 배웠죠? 1kg에 해당하는 중력의 크기는 9.8을 곱해주면 뉴턴으로 우리가 중력의 크기를 계산해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물체의 무게는 뉴턴으로 고친 힘의 크기 곱하기 올라간 거리 미터 해줘서 줄의 단위로 물체에 해준 일의 양을 계산할 수 있겠다. 자, 또한 높은 곳에서 떨어뜨린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 바닥에 쿵 하면서 뭔가 일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는 일의 양이 어떻게 계산되느냐? 자, 아랫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이 중력은 물체의 무게와 동일하겠죠. 그죠? 자, 중력, 그 다음 낙하한 거리. 방향은 다르지만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해주면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 중력이 물체가 자유낙하하면서 중력이 해준 일의 양을 구할 때도 물체의 무게 곱하기 낙하한 거리를 곱해주면 줄 단위로 우리가 일의 양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물체를 밀거나 당길 때는 여기서는 무게가 중요하지 않아요. 밀거나 당길 때는 우리가 지면에 존재하는 마찰력과 같은 크기의 힘을 가해주면 물체가 수평에서 이동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밀거나 수평에서 당길 때는 내가 직접 물체에 가해준 힘, 무게 대신 내가 밀거나 당긴 힘의 크기에다가 물체가 처음보다 나중에 이동한 거리를 곱해주면 일의 양을 계산해 줄 수 있겠고요. 방금 얘기했듯이 물체를 수직으로 들어 올릴 때는 중력에 대해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자, 물체가 가진 중력의 크기를 우리가 무게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죠? 물체의 무게 곱하기 들어올린 높이를 계산해 주면 됩니다. 마찬가지 반대 방향으로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 자, 중력이 해준 일의 크기도, 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이게 바로 물체의 무게잖아요. 그죠? 자, 무게 곱하기 자유낙하한 거리. 해서, 자, 이런 식으로 무게에 낙하한 거리를 곱해서 일의 양을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반드시 알아야 될 것 한 가지. 자, 일의 양을 계산하는 공식을 여러분들 반드시 외워야 되는데요. 자,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속으로 한 5번씩 읽거나 외우면서 다음 시간에도 이 공식을 활용해서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번 외워볼게요. 자, 일은 힘의 크기 곱하기 이동거리다. 일은 그래서 힘의 크기인 뉴턴, 그 다음 이동거리인 미터, 단위를 곱한 뉴턴 미터라고 하는 단위를 줄여서 줄이라고 하는 단위를 자, 쓰는데요. 이 일의 단위는 영국의 물리학자인 줄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따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일의 단위는 줄이라고 하는 단위를 쓰고 이 일의 단위 1줄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1뉴턴의 힘을 작용해서 어떤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1m 이동했을 때 한 일의 양이다. 라고 정리해 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학습지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다양한 문제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갖고 있는 3단원 학습지 4페이지 함께 펴볼게요. 자, 오늘 할 일, 자, 과학적 일 지금 설명하고 있고요. 자, 일의 양을 계산해 볼 건데요. 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과학에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일의 의미와 과학에서 말하는 과학적인 일의 의미가 좀 다르다고 했었는데요. 과학에서 말하는 일은 반드시 물체에 무엇이 작용해야 되느냐? 힘이 작용해야 돼요. 힘.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일 안 한 거예요. 물체가 뭐 마찰력이 아주 적은 표면에서 그냥 스스로 막 미끄러져서 내려갈 수 있잖아요. 이거 일한 거 아니에요. 자, 힘이 작용해야 하고요. 또한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해야지만 자, 이동을 해야 돼요. 힘이 있고 이동한 거리가 발생해야지 우리가 일을 하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인 의미에서요.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큰 돌덩이를 내가 막 밀어요. 미는데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나는 힘을 열심히 줬지만 물체의 이동거리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적인 의미에서는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일의 단위는요. 자, J, 대문자 J로 쓰고 읽을 땐 줄이라고 읽고요. 자, 1줄은 아까 설명했듯이 1뉴턴이라는 크기의 힘을 작용해서 물체가 힘을 준 방향으로 1m 이동했을 때 한 일의 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단위는 자, 일의 양 단위는 줄을 사용한다.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자, 밑에다가 여러분들 하나 정리해 볼게요. 간단하게 3줄 정도 요약해서 적을 건데요. 자, 이것을 정리해야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자, 그 물체 일이 존재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과학적인 일이 0인 경우 3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이 0인 경우 자, 3가지예요. 첫 번째, 힘이 0인 경우예요. 힘이 0인 경우. 물체가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졌는데 마찰력이 거의 존재하는 아주 매끄러운 표면에서 물체가 미끄러져서 힘을 주지 않았는데도 미끄러졌다면 이것은 힘이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물체가 그러니까 뭐 진공인 그 우주 공간에서 공기 저항 없이 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한 물체는 계속 일정한 방향으로 등속 운동하거든요. 이럴 때 이동거리는 존재하더라도 힘이 존재하지 않으면 자, 이 경우에 과학적인 일은 0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자, 이동거리가 0인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힘은 엄청 줬는데 어떤 물체가 너무 무거워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럼 나는 열심히 일을 한 것 같지만 과학적인 의미에서 힘의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일은 0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힘과 물체가 이동하는 이동거리 방향이 자, 요렇게 요거 수직 기호거든요. 수직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가방을 들어 올리는 것은
어떤 물체를 들어 올리는 것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올리는 것까지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 가방을 맨 상태에서 자, 수평으로 걸어가요. 걸어가게 되면 이 가방에 내가 해준 일은 얼마가 되냐? 0이에요. 이동거리 존재하고 힘이 존재하는데 왜 0일까? 이런 경우 힘은 중력 반대 방향. 자, 지표면에서 수직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이동거리는 수평 방향으로 존재하죠. 이렇게 힘의 방향과 이동하는 방향이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에 과학적인 일은 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여러분. 자, 우리가 과학적으로 일이 있다, 일이 생겼다,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려면 힘의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존재해야지만 과학적인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일이 0인 경우도 정리해 봤으니까요. 실제적으로 일의 양을 계산하는 방법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과학적인 의미에서 일의 양은요. 자, 일단 힘의 크기. 내가 물체에 가해준 힘의 크기. 단위가 뉴턴이 되겠죠? 자, 뉴턴으로 나타낼 수 있는 힘의 크기에다가 자,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미터 단위로 나타내는 이동 거리를 반드시 만약에 여러분들 자, 요거 뉴턴으로 안 나왔을 때는 뉴턴으로 반드시 단위를 맞춰줘야 되고요. 자, 이동 거리도 센티미터나 이런 걸로 나올 수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미터로 단위를 고쳐서 뉴턴 곱하기 미터라고 하는 단위를 줄여서 우리가 일의 양, 줄이라고 하는 단위로 일의 양을 나타낸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의 크기는 뉴턴, 이동 거리는 미터로 단위를 환산해서 계산해야 된다는 것 잊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힘의 크기에다가 이동 거리를 곱하면 일의 양을 계산해 줄 수 있다. 자, 여러 번 반복하니까 이제 여러분들 외울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물체에 해준 일, 들어 올릴 때 또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물체를 들어 올릴 때는요, 항상 지표면에 있는 물체들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는데요. 중력 반대 방향으로 내가 힘을 줘서 물체를 이동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체를 들어 올릴 때는요, 중력에 대해 일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중력에 대해 일을 한다. 그래서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 킬로그램으로 나타내진 질량에다가 자 9.8을 곱해주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뉴턴으로 계산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물체의 무게, 만약에 뉴턴으로 나와 있는 물체의 무게가 주어져 있다면 그 무게를 직접 집어넣으면 되고요. 만약에 중력이나 무게가 아닌 물체에 질량이 주어져 있다면 질량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뉴턴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9.8을 곱해서 계산해서 집어넣어야 한다. 그래서 뉴턴으로 나타낸 물체의 무게에다가 들어올린 높이 마찬가지 미터로 환산해서 집어넣게 되면 우리가 들어올릴 때 해준 일의 양도 줄이라는 단위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것은 무게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질량에 작용하는 물체의 중력의 크기다. 그렇기 때문에 킬로그램으로 질량으로 나와 있는 물체의 경우에 우리가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계산해서 집어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킬로그램에는 반드시 9.8을 곱해서 뉴턴, 중력 또는 무게로 환산을 해준 다음에 이것에다가 미터 단위의 이동 거리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죠? 자, 그 다음 자유낙하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방향은 다르지만 자, 이 경우에는 사람이 해준 일이 아니라 만약에 떨어뜨린 물체 자, 이런 경우에는 중력에 의해서 중력 방향으로 물체가 낙하하면서 지면에 일을 하겠죠. 자, 이것은 중력이 일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중력이 물체에 일을 한다. 그래서 중력의 크기, 마찬가지 어떠한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무게와 같아요. 만약에 질량이 존재한다면 마찬가지 9.8을 곱해서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뉴턴 단위로 환산해서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중력의 크기, 자, 이것이 무게랑 같다고 했습니다. 무게 곱하기 낙하한 거리 곱해주면 돼요. 방향은 다르지만 해준 일의 양을 계산하는 방식은 동일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 수평으로 이동시켰을 때 또는 낙하하거나 들어 올릴 때의 일의 양을 이런 식으로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킬로그램을 여기 반드시 써놓을게요. 질량으로 나온 킬로그램 단위로 나온 물체의 경우에는 무게 9.8을 곱해서 이 킬로그램을 9.8을 곱해가지고 이 물체의 무게로
뉴턴 단위로 환산해 준 다음에 이것을 중력의 크기나 무게 단위에다가 넣어주고 그 다음 거리를 곱해줘야 된다. 자, 반드시 알아두고 넘어가세요. 자, 그러면 자, 다양한 일의 양을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문제풀이 함께 봅시다. 4페이지 오른쪽 보세요. 자, 1번부터 함께 봅시다. 과학에서의 일은 물체에 이것을 작용하여. 자, 우리가 힘을 줘야 되죠? 힘을 작용하여. 물체가 어디 방향으로? 그렇죠. 힘을 가해준 힘의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 과학적인 의미에서 일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을 주더라도 이동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았다, 과학적인 의미에서 일 아닙니다. 그럼 물체가 미끄러져 내려가는데 내가 힘을 주지 않았는데 저절로 미끄러져 내려갔어요. 그러면 힘을 주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이동거리가 생기더라도 힘이 존재하지 않으면 일이 0이에요. 또한 하나 반드시 알아두어야 될 것, 힘의 방향과 이동하는 방향이 수직으로 만나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일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학적인 의미에서 일은 0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알아두고 자, 2번 문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2번. 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자, 옳지 않은 것은 X표로 표시하세요. 자, 1의 단위로는 줄 또는 이것은 뉴턴 미터, 자,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뉴턴, 힘의 크기와 이동거리 곱해서 나온 값을 줄여서 우리가 줄이라고 하는 단위를 쓰는 것이니까요. 1의 단위로는 줄 또는 뉴턴 미터가 있다. 이 뉴턴이라고 하는 것은 1의 단위가 아니라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예요.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라던가 물체가 갖고 있는 무게, 자, 이러한 힘의 크기의 단위가 뉴턴이기 때문에 1의 단위로 뉴턴이 있다? 맞지 않는 이야기죠. 뉴턴 미터가 있다? 이렇게 하면 맞겠지만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것 때문에 틀렸고요. X표 해주세요. 두 번째, 자,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는 경우, 자, 앉아서 힘주지 않고 이동거리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일상적인 의미에서 나 공부했다, 이랬다 할 수 있겠지만 과학에서는 일이 아닙니다. 맞아요. 과학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표현하는 일과 의미가 다르다. 힘이 존재하지 않고 이동거리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면 과학에서는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가방을 메고 계단을 올라가요. 계단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 올라갑니다. 자, 내가 가방을, 쌤이 여기 있어요. 가방을 메고 있어요. 이 가방이에요. 자, 얘는 그러면 선생님이 들어 올리는 힘을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중력 반대 방향으로 이 위쪽으로 내가 힘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 자,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요. 자, 그러면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꼭대기에 올라갔을 경우에는요. 자, 나는 자, 요 수평 방향으로 요만큼 이동한 거고요. 수직 방향으로 요만큼 이동한 거예요. 근데 이때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건 과학적으로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수직 방향으로 요만큼 올라간 것은 자, 힘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단을 올라갔을 경우에 자, 밑에서 위로 올라간 높이만큼은 일을 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방에는 자, 수직 방향만큼 계단의 그 총 수직 높이만큼 물체의 무게 곱하기 이동한 거리 해서 수직 높이만큼의 일을 해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일을 하지 않았다? 이거 틀린 말이에요. X 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일의 양은 작용한 힘과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의 곱으로 구한다. 그죠? 힘의 크기 곱하기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자, 그래서 맞습니다. 일의 양 계산하는 공식 반드시 외워두시고요. 자, 그 다음 1줄은 1뉴턴이라고 하는 힘을 작용하여 힘의 방향으로 1m, 1뉴턴, 1m 이동했을 때 1줄이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1뉴턴미터는 1줄이다. 라고 일의 양은 줄 단위를 주로 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3번과 4번은요. 선생님이 급하게 편집을 하느라 자, 그래프가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내일 공지사항에 자, 새로 이제 파일을 업로드해 줄 건데요. 자, 일단 빠져 있어서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자, 요거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거 그래프가 이제
이동 거리는 오른쪽 X축, 그 다음에 힘의 크기 Y축 해가지고 이런 식의 4N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자, 이러한 그래프 하나 간단하게 그려주세요. 자, 그러면 그리는 동안 선생님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래프는 어떤 물체에 힘을 작용하여 자, 힘의 방향으로 자, 이동시켰을 때 물체에 작용한 힘과 이동 거리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3m 이동한 동안 일회한 양은 몇 줄인가? 자, 힘의 크기 지금 나와 있죠? 자, 힘의 크기 4N으로 나와 있고요. 그러면 4N, 힘의 크기 4N 곱하기 3m 이동시켰대요. 힘의 방향으로. 3m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단위는 12줄이라고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에서 힘의 크기 구하고 이동한 거리 구해서 자, 이 면적 구해주면 자, 일회양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잘 정리해 두시고요. 그래프 꼭 그려주세요. 아니면 다음 시간에 쌤이 자, 올려주는 학습지를 다시 다운받아서 출력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그림과 같이 어떠한 물체에 20N의 힘을 작용해서 자, 가해준 힘이 20N이네요. 자, 그 다음에 3m 이동시켰대요. 이동거리 3m네요. 한 일회양 계산해주면 되죠. 내가 수평으로 일을 했을 경우에는 물체의 무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물체의 무게가 만약에 60N이라고 나왔어요. 이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직접 수평 방향으로 마찰력으로 이제 마찰력 이상으로 이제 물체의 무게를 아니 물체의 무게와 상관없이 자, 내가 가해준 당기거나 밀어준 힘의 크기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돼요. 자, 그래서 20N 곱하기 3m 하면 60줄. 자, 그래서 한 일회양은 20 곱하기 3 해서 60줄이 되겠습니다. 자, 공식도 다 적어주고 여러분들 문제 풀 때는 자, 공식에 맞춰서 문제를 자,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자, 연습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5번 봅시다. 자, 질량이 5kg인 물체를 천천히 들어 올리는데 필요한 힘의 크기. 자, 어떠한 질량에 해당하는 중력의 크기가 들어 올릴 때 필요한 힘의 크기가 되겠죠. 물체의 무게. 자, 5kg이면 이거 뉴턴으로 고쳐주면 되겠어요. 그죠? 5 곱하기 9.8 해서 여기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자, 그럼 단위는 뉴턴으로 나올 것이고, 줄을 계산해주면 여러분 49N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4m 높이까지 들어 올렸어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회양은 계산해 볼게요. 49N 곱하기 4m에서 줄로 계산해 줄 수 있겠죠? 자, 계산해 보면 얼마입니까? 그렇죠. 196줄입니다. 자, 천천히 선생님은 빠르게 설명하고 있지만 굉장히 처음 접하면 어려울 수 있거든요. 자, 문제가 많지 않으니까 한 번씩 복습하면서 여러분들 꼭 한 번씩 스스로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다음 6번 마지막 문제예요. 이거 끝내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지면으로부터 높이 2m인 곳에서 자, 질량이 1kg인 공을 자, 물리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 문제가 장황하게 길게 나올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써야 할 것들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넣어야 될 물체의 뭐 무게라던가 이동 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서 내가 어떤 걸 활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일단 이동 거리가 2m 되겠네요. 그리고 질량이 1kg이라고 나왔어요. 자, 한 일회양은 물체의 무게를 계산해 줘야 되기 때문에요. 1kg을 반드시 뉴턴으로 고쳐줘야 돼요. 자, 1kg에 해당하는 무게, 중력의 크기는 9.8N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 1kg에 해당하는 9.8N 곱하기 이동거리 2m 곱해주게 되면 19.6줄. 자,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은 자, 과학에서 말하는 일회양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고요. 자, 일회양은 그래서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에다가 이동 거리를 곱해서 줄이라고 하는 단위로 계산해낼 수 있다. 자, 라고 정리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은 이렇게 일을 하여서 생긴 에너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에너지란 무엇이고 어떠한 물체가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갖는지 일의 양과 연계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꼭 복습하여서 다음 시간에도 오늘 배운 일의 양 계산 공식은 잊지 않도록 해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수고하셨어요.